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집을 선물하는 내 집의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모 아파트의 사례로 알아보는 3베이 구조의 주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특별 게스트인 안 실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의 집 디자이너 안 실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의 여러 파트 중 하나인 주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 코로나 이슈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다른 집과는 차별화된 나만의 특색 있는 주방, SNS에서만 보던 세련되고 감성적인 주방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공사 계획 중인 해운대 30평형 3베이 구조의 주방을 예로 들어서 실제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설계한 몇 가지 주방 레이아웃에 대한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해당 현장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현장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의 30평형대 3베이 구조입니다. 기역자 주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이 굉장히 짧은 구조라 기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보기에도 이쁘지 않다 보니 집을 새로 꾸미시면서 구조를 바꾸려고 하시는 욕구가 많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때 구조 변경을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골조와 설비 부분일 텐데요. 해당 현장은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먼저 이 현장은 원래 쿡탑의 옆쪽에 위치한 벽이 내력벽이라 철거가 되지 않고 온수 분배기가 싱크볼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방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 여러 가지 설비 공사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세미 빌트인형 냉장고인 삼성 비스포크나 LG 오브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고객님께 함께 제안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고객님들께서 혹시 어떤 특별한 요청 사항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고객분들의 연령대가 30대 중반이시고 어린 자녀분이 있으셨어요. 두 분 모두 취미생활에 적극적이셔서 활동하시는 동호회 등이 많고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시는 일이 잦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큰 다이닝룸과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그런 주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 3베이 구조의 주방에서는 주방의 기능도 충실하면서 큼지막한 다이닝 공간까지 확보하기는 조금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안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형태의 제안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디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1형은 넉넉하지 않은 면적의 주방 안으로 멋들어진 아일랜드와 냉장고, 식탁까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대면형 아일랜드 구성으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거실에 가족분들이나 손님분들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는 컨셉으로 구성했습니다. 상당히 완결성 있고 좋네요. 주방 베란다로 나가는 출입구였던 샤시는 단열 기능이 있는 터닝도어로 시공한 것 같고, 원래 샤시가 있던 부분에 줄어드는 수납 공간은 키 큰 장을 넣은 것 같네요. 이렇게 마감하는 김에 터닝도어 앞부분까지도 주방 가구하고 같은 재질의 도어로 앞을 가려서 이쪽 벽면 자체가 주방으로 보일 수 있게 하면 좀 더 깔끔하고 공간이 완성된 느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말씀하셨던 주방 수납 공간의 부족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샤시가 줄어든 만큼의 공간을 활용해 키 큰 장을 설계해 봤는데요. 이 키 큰 장은 이제 밥솥,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 같은 소형 가전을 수납하기 위한 오픈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수분배기는 이동 작업이 있어야겠네요. 네,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진 않지만 온수 분배기 이동은 필요합니다. 식탁은 아일랜드에 붙여서 들어가나요? 네, 식탁을 이렇게 배치하면 사이즈는 1400 정도의 4인용 식탁이 적당할 것 같고, 아일랜드와 수평으로 배치하시면 6인용 식탁에 벤치형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조명을 식탁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세팅해야겠네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긴 했던 것 같은데 주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디자인적인 완결성 측면에서는 참 깔끔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 제안이기는 한데 혹시 다른 디자인 제안도 있나요? 네, 다음 디자인 제안은 말씀하신 대로 수납적인 측면을 보완한 방법입니다. 온수 분배기와 싱크볼 급수 그리고 배수 위치가 많이 이동되어야 해서 공사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비용 상승도 고려해야 하지만
수납력과 실용성은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수납 공간 더 늘어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장고 옆부분은 가구와 동일한 소재 마감재로 꾸며서 주방이 더 넓고 완결성 있어 보이겠네요. 조리 공간도 꽤 넉넉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고객님과의 많은 상의가 필요했어요. 보시다시피 주방 공간 안으로 식탁을 편입시키지 않는 구상이다 보니 식탁의 위치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구상해야 하거든요. 식탁 위치는 어디로 구성하셨나요? 식탁은 별도로 놓지 않고 여기 카운터 부분에 바체어를 두고 쓰실 수도 있지만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시기도 하고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식탁 위치는 거실 쪽으로 구상해 봤습니다. 식탁이 거실로 가면 TV 위치하고 소파 위치는 상관이 없을까요? TV는 식탁에 앉아서도 보실 수 있지만 소파를 놓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죠. 이 제안은 거실 및 주방 옆방 디자인도 복합적으로 제안했는데 거실에 이렇게 하프 수납장을 넣고 온전한 다이닝룸 겸 가족 소통 공간으로 쓰고 주방 옆방을 TV 시청실 및 합의룸으로 제안드렸습니다. 고객분들이 소파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길지 않으셔서 이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더라고요. 전통적이던 아파트 공간의 쓰임새와 이해를 조금 비틀어 본 디자인이네요. 확실히 손님이 방문했을 때 멋있긴 하겠는데 설비 공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주방 부분에서 쓸모없이 소모되는 공간이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식탁을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디자인적인 완결성은 떨어질 테고 고민이 많이 되는 디자인이긴 하네요. 그리고 거실에 식탁이 위치하는 건 긍정적인데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면 거실의 쓰임새에 대해 조금 고민될 것 같은 제안이긴 합니다. 제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 아는데 그래서 미팅을 통해 알게 된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나온 절충안이 마지막 안입니다. 일단 온수 분배기 이동 등 별도의 설비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족한 수납 공간 또한 해결되고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거실의 역할에도 부합하는 거실 공간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방이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터닝도어 부분도 주방의 일부분처럼 가린 것 같은데 안 실장이 약간 이런 디테일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이 제안대로면 식탁 위치가 좀 유동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4인용 식탁을 쓰시고 싶으시면 주방 내에 식탁을 배치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지름이 1000 정도 되는 원형 식탁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6인용 식탁을 놓고 싶으시면 거실 확장부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이 마지막 제안인가요? 고객님께서는 어떤 형의 주방으로 결정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고객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안드린 디자인으로 결정하셨고 공사 착공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관한 미팅을 진행 중입니다. 식탁은 확장형 세라믹 식탁을 거실 확장 부분에 두고 넓게 쓰고 싶다고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조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 가지 제안 중에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비용적인 측면이나 실용성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까지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는 4만이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하네요. 좁아 보일 수 있는 주방을 좀 더 넓어 보이게 구성할 수 있고 고객분의 니즈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실제로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 미팅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주방의 형태, 제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확실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돌이켜 보니까 고객님과의 좀 원활한 어떤 소통이 있어야만 서로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소통의 과정들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더 많은 비용도 소요하게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이 리모델링이라는 경험을 조금 더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 그리고 멋진 기억으로 남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집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